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부동산의 순입장입니다. 오늘 요번에는 취득세 관련해서 2021년도에 뭐 지금도 변했지만 2021년도부터 더 어떻게 적용되나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취득세 쪽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료는 직접 만든 자료이고 이게 좀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전문 세무사 쪽에도 한번 체크하는 걸 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지금 8%, 12% 조정대상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즉 간단히 쉽게 말하면은 다주택자들은 사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와 같이 어우러졌던 게 임대차 3법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악수를 둔 거는 솔직히 맞는 것 같습니다. 주택 수요 억제 정책을 한다고 하면 민간 공급은 당연히 뭐 하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약 쪽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고 대출 쪽에서도 중도금, 뭐 잔금 대출, 전입신고 의무, 이제는 또 이제 거주 의무 한다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원래 거주 의무가 붙어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무서운 게 저기 민간주택 쪽 분양가 상한제 그쪽이 정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전입신고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그 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다양한 규제와 세금 정책들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이거 취득세 쪽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민간 공급 지금 민간 공급 자체가 딱 봐도 하락이 되는 걸 보일 수 있고요. 전세 공급 소멸. 전세가 없어지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3법 때문에 없어지다 보니까 전세가 소멸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왜냐면은 분양가보다도 엄청 비싼 전세가 나오는 현실이고요. 그게 뭐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지금 천안 아산 시장 같은 경우 뭐 전국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상은 똑같이 일어납니다. 전세가 비싸진다. 근데 그럼 월세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 월세도 또한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6월 1일부터인가요? 전월세 신고제 들어가면 분명히 세금이 증가할 겁니다. 모든 세수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우려해서 벌써부터 지금 월세를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뭐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완전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지금 사지마, 뭐 보유하지마, 팔지마, 뭐 어떻게 하라는 법인지 모르는데 이 법들이 지금 어우러져 있다 보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취득세 강한 기준의 날짜가 중요한 게 7월 10일 하고 8월 12일입니다. 8월 12일 날 취득세 총 주택수를 넣겠다라고 이렇게 됐고요. 거기에 분양권, 조합 입주권, 그리고 주거용 호피, 신탁 주택까지 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것도 엄청나게 올려버렸죠. 법인은 뭐 취득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는데 되게 웃긴 거는 기업형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팔고 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인 법인으로 해서 신규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법은 개인적으로는 뭐 잘했다고도 판명은 되지만 그 후에 추가 정책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나마나한 정책이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양권, 주택수 포함, 취득세, 주택수 포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피스텔 분양권은 여기 보시면 주택수에서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 제외가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산 경우에는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 분양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번 다시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세, 주택세 포함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때부터는 포함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상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취득세는 여기 써드릴게요. 제가 가장 이번에 중요한 건 취득 시점입니다. 나중에 그 주택을 등기를 내는 시점이 아니라 요번에 내가 요거를 샀을 때 현재 당신이 2주택이냐 3주택이냐 판단해서 나중에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현상, 어떤 물건이나 A 물건, B 물건을 취득했을 때 요거 너 그 시점에서 3개 있었으니까 너 그러면 12% 내.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아직도 많이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요번에 8월 10일 이후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한 개 취득했다고 하면 그거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두 채가 있었고 이게 있으면 세 채가 되겠죠. 총 주택수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8월 12일 이후에 잔금해서 구매한 분에 대해서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금 사지 말라는 정책으로 뭘 하고 있죠? 취득세 인상. 뭐 뒤에서 간단하게 보겠지만 엄청나게 인상이 됐습니다. OP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OP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죠? 아시겠지만 준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일단 보지 않아요. 이제 그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쪽에 말한 주거용 OP, 취득세 총주택세 포함되지만 분양권 상황에서는 준주택으로 해서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노리는 분들도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그냥 여분으로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사놓고 나중에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민간 임대로 거기서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 많이 돌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서울 분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많고요. 경기도 분들 많고요. 임대를 겪어본 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뭐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 취득 인상 12% 가면 답 없습니다. 법인 그냥 한 채도 12%. 이게 아마 일반 물건에서 법인 물건 돌리면 이게 75% 할인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뜻이고요. 뭐 중과제 주택으로 농어촌 주택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요 밑에서 한 개 알려드릴 건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OP를 산 경우라면 마지막에 산 OP는 4.6이다. 하지만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OP를 주거용 오피스텔을 샀고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 지금 몇 채죠? 하나, 둘, 세 개죠. 12% 나올 거예요. OP를 지금 여기 정확히 보시면 예전에는 취득주택수에 8월 10일 이전 거는 주택수 포함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샀더라도 이때는 4.6이지만 다른 마지막에 산 주택을 샀을 때에는 그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취득 시점이라는 거예요. 취득 시점.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이 OP가 8월 12일 이후에 산 OP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해서 3주택자다 너는. 그럼 12% 내라. 그럼 1주택 사고 1주택일 경우에는 일시적 1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8%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8월 12일 이후부터 분양권, 조합 입주권, 주거용 OP, 신탁주택도 즉 이 부분을 강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명칭이 법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준주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총 주택수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즉 전입신고에서 바로 입주한 오피스텔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이제 내년도부터 산 경우면은 2021년 1월 이부터 산 경우에는 이젠 다 들어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 1억 이하 주택. 이거 취득세 중과 안 하겠다는 거고 주택수 제외하겠다는 거고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작기 때문에 그걸로 뭐 시세 차익을 남기지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움직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진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나 투자자들 대부분 보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곳으로 늘 언제나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요 정책의 수혜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1번은 주거용 OP가 아닐까. 알파 전략으로 사는 주거용 OP와 2번 오피스텔 분양권이 아닐까. 세 번째 민간인데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나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나도 알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알고 알아야 내가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집을 취득했을 때 정확히
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실력일 수도 있어. 이 상황을 알고 보면은 그런 것도 키워야셔야지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전하고 더 좋은 집을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에서 취득세 조정대상 지역 천안 아산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천안 아산이 언제 들어갔냐면은 저희가 20년 12월 18일부로 조정대상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예정되었던 거고요. 아산도 뭐 조만간 들어갈 거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들어갔으면 바람이 아니라요. 이게 돈의 흐름이 계속 돌고 돌아요. 예전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안 갔다 아산 갔다 당진 갔다 서산 갔다 이렇게 해갖고 전 국토가 그냥 조정대상 지역이 될 때까지 계속 돈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임대도 가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오고 그리고 주거 그냥 일반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 될 거고요. 취득세는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서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무주택자에겐 당연히 지금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입지에 분양한 아파트들은 꼭 분양권을 무주택자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이나 저는 꼭 받으라고 권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분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지금은 그분들 시장이 맞거든요. 하지만 좀 단점은 투자자나 투기자들은 조금 약간 지금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뒤로 빠져서 그냥 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면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는 과정에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가주택이나 아니면은 많이 올라서 판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판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두 채, 세 채, 네 채 있던 분들은 정리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줬고 그 부분에서 시세 차익을 느꼈기 때문에 팔았고 못 파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택 가격이 올랐지만 집이 한 채 있는 분들이 거의 못 팔았어요. 그렇게 보셔야 되고 내 집 마련은 지금 청약으로는 꼭 하셔야 됩니다. 신혼부부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뭐 집, 직장이 가깝거나 아니면은 투자까지 생각해서 더 오를 것 같은 집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 집 마련 해갖고 꼭 저는 청약 1순위 청약을 했으면 합니다. 청약 조건도 지금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당첨된 사람들 다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천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주택자의 지금 조건들이 엄청 좋아졌고 아산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뭐 어차피 들어갈 거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있으면 좋아질 거고 너무 욕심 안 버리고 이렇게 가셨으면 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천안 아산도 그렇고 전 지역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냥 불나방 같이 뛰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원칙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천안 아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원칙은 지금 8%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아산은 아직까지 1에서 3% 일시적 2주택 조정에서 조정은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1년 내에 또 신규 주택 전입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3주택자가 되면 12%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싶은 분들이 없고요. 이게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 단타를 치는 분들도 12% 내고 싶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인 또한 똑같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까다로워진 게 맞습니다. 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이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들이 먼저 부동산에 갔다가 앞으로는 뭐 주식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취득세 강화,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전부 다 강화, 세금 규제합니다. 대출 규제, 중도금 대출했죠. 전세자금 대출했고 직장인 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다 하고 있습니다. 주담대하고 중도금 대출 쪽에서는 지금 전입신고 의무 부과한 데도 생기고 있고요. 행정규제 쪽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대당첨 대한 5년, 분양가 상한제 이거 지금 분양가 상한제 대부분들 많이 모르시는데 저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권 거주 의무 붙잖아요. 3년, 5년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가게 된다면 전국에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혜택은 정말 무주택자들 그리고 일시적인 이주택으로 다른 아파트로 이제 새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겐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다 이제까지 어떻게 투자를 많이 해서 팔고 뭐 했던 분들한테는 뭐 거의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면 뭐 재당첨 제한도 있고, 과거 이력에 청약도 안 되고, 이런 규제들 많고요. 여기 지금 청약 규제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약 규제도 많아요. 양도세 기산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거 참 어이없는 건데 이거는 양도세 파트에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양도세 기산일이 이거 저것도 어려워요. 솔직히 취득세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분양권 주택수 산입 바뀌었죠. 2020년 8월 12일부터 주거용 호피 아파트 분양권 바뀐 거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늘 말하는 건 제발 취득 시점이라는 거 취득 시점으로 주택수를 계산해서 나중에 등기 칠 때 그 어떤 집이든 다 더해서 하겠다. 즉 사고 팔아서 마지막에 내가 정말 원하는 집을 갔는데 3주택 이상자가 4주택자가 돼서 3주택자가 돼서 좋은 지역에서 12% 두드러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판다고 하면 그건 더 어려운 거예요. 못 팔 일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왜냐하면 아파트는 벼도 나가고 만화도 나가고 어떻게든 다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 취득 시점이라는 거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투자자 말고 초보자들은 취득 시점 이거 정말 조심하십시오. 내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내 현재 주택수가 몇 개지? 또 알아야 되고 다른 걸 또 취득했을 때 나 그 취득하기 전에 팔 건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취득한 시점에서 계속 더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취득을 하는 게 버겁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양도세 이거 이거고 종부세 뒤에서 할게요.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주담대도 금지되죠. 심지어 구입도 처분 조건이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전인 조건도 생기고요. 조장재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인데 소유권 말고도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받으면 전입 의무가 붙습니다. 전입 의무 붙는다는 게 솔직히 약간 까다롭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짜증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 매매업자, 임대사업자, 신규 주담대 금지 당연히 전매 제한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